동시호가 구간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지수 미국장과 비슷하게 혼조 양상입니다. 코스피가 0.04%, 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429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0.86포인트의 오름세 733.1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종목 좀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주목하실까요? 예, CS 윈드 오늘 골라봤고요. CS 윈드는 풍력 대장주죠. 다들 이제 아시는 종목이고, 단지 이제 요즘에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예, 원부자재 수급이 차질이 있고요. 또 신규 법인이 좀 부진하고 미국 법인 또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법인 매출이 이제 2배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IRA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지향으로 이제 물량이 또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풍력 선두 회사가 베스타스인데 이 회사가 지금 4분기 수주가 분기 대비해가지고 78%나 증가를 했어요. 갑자기 4분기 때부터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달에 지금 1,000억 규모 수주 공시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력 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주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급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법인이 내년도부터 상당히 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주가는 요 근래 조금씩 올라왔다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차트 보면은 우상향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수 가능 구간이다.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보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75,000원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1,800원, 이번에 나왔던 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측면입니다. CS 윈드 1월에 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 진입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 급증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호가에서는 보합권에 66,500원 어제 종가가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1,800원 선 제시합니다. 풍력주 알아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 주목하실까요? 첨보입니다. 네. 2차 전지 다들 아시다시피 전해질 전문 기업인데 지금 중국의 기업보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가지고 유럽하고 중국 시장에서 F 전해질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지금 올해서부터는 외형 성장이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래도 빠지는 폭이 견조해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체들보다 좀 더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 요즘 조금 단기 바닥 찍고 올라오는 추세인데 2차 전지 업체들도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온 것 같고 한두 차례는 더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5만 5천 원, 손절가는 19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설 연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배터리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첨보 오늘 동시호가에서 0.68%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질 기업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8,400원, 손절가는 13,8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최현지 전문가의 목표 주가 도달 종목 두 가지 시장의 또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에 덴티움이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34.59% 수익률이 나왔고요. 또 엑셉은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2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 지금 어떻게 볼까요? 일단 덴티움은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아직 5일선은 살아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19만 원에서 공개 매수가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으로 덴티움이나 뭐 디오 쪽으로 매수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제는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근처, 12만 원 넘으면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M은 2차 목표가를 드리겠는데 2차 목표가는 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데이터 솔루션 전문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시한 대로 2차 목표가 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는 0.3%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6,9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AI주의 추가적인 강세 속에서 KT그룹주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서비스 국내에 또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 AI 관련주로 시장에 한 차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KTCS가 12%, KTIS가 9%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가운데서는 코난테크놀로지 5%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 이후에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4%의 상승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BB테크 5%, T로보틱스가 4%, 유진 로봇이 10%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어제 상한가 마감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움직임 가운데서는 여전히 로봇과 AI 관련주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또 부각됐었던 STO, 이 증권형 토큰 관련주 가운데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은 1월 들어서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뭐 하루 빼고 새해 첫날 빼고 연일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장까지 한 15거래일, 16거래일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으로 7,220원 선에 호가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장 출발했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주식시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장 밤사이에 보합권에 혼조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주목했던 하루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AT&T, 또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IBM까지 실적 발표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주가의 변동성 확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간밤에 클라우드 매출 전망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을 보였고요. 또 간밤에 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경기에 따라서 좀 앞으로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4.5%로 결정을 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 이 내용이 미국장의 낙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주요 국가들의 긴축 사이클의 정점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미국장에 녹아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킹달러가 저물고 고강도 긴축이 느슨해지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들 1월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강보합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으로 0.07%의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시초가 0.3%를 찍었지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2,430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2%의 강세 이후에 5거래일째 상승을 시도합니다. 0.25% 상승하면서 734.18포인트 선, 현재 코스닥 지수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253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출발하면서
오늘장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한데요. 오늘 어제 7,680억 원어치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였던 외국인의 동향, 오늘장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163억 원어치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네요, 기관. 개인 쪽에서는 4거래일째 매도 60억 원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어제는 1,600억 원대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170억 원대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지금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동반해서 매수에 동참했던 기관, 현재는 큰 움직임 없고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194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장도 프로그램 매수 139억 원어치 시작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65억 원의 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운수 장비 업종 오늘장에 1% 넘는 상승입니다. 센트라모텍, 화신, 기아 같은 자동차, 특히 테슬라 관련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센트라모텍 2% 넘게 오릅니다. 전기, 전자, 기계, 그리고 보험과 비금속 광물, 통신업종까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쪽에 오늘은 상승이 쏠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 섬유 의복 업종 0.91%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0.44%, 서비스와 의약품 업종 0.3%가 하락하면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성장주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혼조 양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운송 장비 업종의 강세에 나왔던 만큼 자동차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배터리 그리고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같은 반도체 또 금융주 소폭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자동차와 배터리의 상승 주도하고 있고요. 배터리 가운데서는 포스코케미칼 0.77%,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오늘장 1%의 하락인데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같은 성장주의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LNF가 3%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배터리주 가운데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죠. 어제 6%까지 상승하면서 마감되는데 추가적으로 갭상승하면서 3%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첨보가 2%의 플러스권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솔브레인, 셀트리온 제약, HLB 같은 바이오와 플랫폼 또 IT주의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동향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현주 전문가님, 아까 첨보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첨보요? 예. 첨보가 오늘 25만 원 제시했나요? 25만 원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볼게요. 제가 아까 자막으로 나와 있는 25만 5천 원이요. 예. 손절가 19만 3천 원. 예, 자막으로 와 있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첨보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전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양새고, 오늘 이제 어제 좀 상승률이 좀 낮았던 자동차 대형주 중에서는 기아, 현대차 기아가 오늘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셀업체들은 오늘 지금 강보합권에서 좀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신 첨보라든가 LNF라든가 어제 상승이 좀 강했던 종목들, 소재주 쪽으로는 지금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그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은 결국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오늘도 그냥 소폭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갭상승이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배터리 대형주의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삼성전자는 어제 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주는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장세가 아마 횡보하는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추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LG화학, 삼성 SDI 다들 이제 추가 상승을 조금씩 이제 해주고 있죠. 전기차 쪽에는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 잠깐 볼까요? 테슬라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지금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 심리는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실적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상당히 좀 낮추면서 요즘에 실적이 좋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도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지 간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기차 법항에도 나쁘지 않게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전지 쪽에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가는 그보다 더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오늘도 전기차 쪽이 괜찮은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이 오늘 또 이제 올라갑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가는데,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해요. 실적은 요번에는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오늘 자동차 관련 부품주까지 다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가 조금 시장을 좀 이끄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가 지켜주고, 2차전지 쪽이 또 시장을 좀 더 지켜주고, 이런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테슬라 시간의 거래 확인을 했었는데 이후에 6% 가까이까지 상승폭이 나오고 있군요. 그러면서 오늘 배터리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낙폭과대, 사실 어제도 질문 드렸던 것이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해도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른 어떤 대형주들보다도 주가 회복이 늦었었던 배터리주들이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결국에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걸 털고 또 추가적인 시간 외에 급등이 나왔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배터리 셀 가운데서는 어제 강했었던 게 삼성 SDI였는데 이 종목은 1%가량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배터리 셀보다도 배터리 소재 쪽의 대형주의 상승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대신에 유가증권 시장의 자동차주의 상승, 오늘 내일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오름세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안랩의 주가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11%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네, 최현지 전문가님, 정치인 테마 안 보시죠? 테마를 보는데 저는 예. 거의 정치인 테마는 안 보죠. 근데 안랩은 봅니다. 안랩은 회사 자체가 네. 좋기 때문에. 그쵸, 추천해주신 거 예전에 보신 적 이거는 저는 정치인 테마를 엮기보다는 결국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안철수하고 워낙 근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거 뉴스에 따라서 변동폭은 좀 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최종 결선까지 가면 안철수 씨가 대표가 되지 않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뉴스에 흔들리는 건 맞는데 결국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안랩 같은 경우는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아니면 6만 원 살짝 무너지면은 저는 사면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치 테마주로 엮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6만 원대 횡보를 2달, 3달 정도 이어가다가 정치 쪽의 이슈가 엮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불출마 선언을 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친윤인 김기현과 또 안철수 양자 구도로 가면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일단 기대감입니다. 3.8 전당대회,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안랩의 주가 추가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11% 강세입니다. 5G 통신 장비주가 호가상에서도 눈에 띄었었고, 오늘 장 초반에 강세, 기가레인이 11%, 에이스테크 5%, HFR 4.97%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5G 통신 장비주 상승세 어떻게 보시나요?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이 실제로 이제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다는 전망을 계속 좀 말씀 좀 드렸고, HFR이 어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전년비에서 이익 성장 전망인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뭐 국가 이제 올리는 것 같은데 HFR이 오늘 이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들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 HFR,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뭐 KMW 요 정도고요. 이런 종목들은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 정도 빠지면은 HFR은 3만 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분명히 이제 매수 구간이 이제 됐을 법하고 또 이제 그 HFR 같은 경우에는 또 한 3만 7천 원까지 가면은 조금 멈춰가지고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아마 보려는 이제 경계성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한 번은 더 4만 원 단 넘어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사기 좋은 자리는 서진 시스템이나 이노와이어리스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서진 시스템은 뭐 지금 현재 실적만으로도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만 나와줘도 한 번 더 4만 원대까지 뭐 이제 전진을 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5G 쪽에는 지금 보니까 많이 빠져 있고 해서 들어갈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 실적주로 4분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주, AI주는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로봇주 오늘 SBB테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유진 로봇이 15%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SPG와 로보티즈, T로보틱스 6%에서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주 초강세네요. 최현수 전문가님. 뭐 이제는 거의 이제 끝물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를 간 거를 보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도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절대 추격 매수는 이제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모더론 쪽으로 뭐 오늘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로봇주들이 다른 모더론 쪽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역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식들도 같이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로봇주들 당분간은 여기서 강한 시세가 나온다기보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예. 네, 정말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 이 고점 형성 가능성 로봇주는 의견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등등등 이들 종목이 지난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2년 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관련주 오늘장에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하는 쪽이 셀바스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5에서 7%의 약세, 마인즈랩이 4% 하락 움직임입니다. KT그룹주 가운데서 KTCS 17% 급등하고요. KTIS가 7%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AI 관련주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AI 관련주의 대장주로 제가 이제 솔트룩스, 셀바스 AI 말씀드렸는데 솔트룩스는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권에 시작을 했죠. 이러면은 안 좋습니다. 셀바스 AI도 시가가 안 좋죠. 보합권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해야 돼요, 시가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이렇게 시가가 약해버리면은 전반적으로 다 빠집니다. KT 쪽은 이쪽이랑은 좀 다른 저기로 움직이죠. KT 자체 내에서의 뭐 이제 초거대 뭐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궤를 좀 달리하는 이제 섹터로 보이고요. 솔트룩스, 셀바스 AI,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브릿지텍, 이노뎁 여기까지는 같은 섹터로 보셔야 되겠고 솔트룩스가 제 생각에는 뭐 한 그 22,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또 한 번쯤 사볼만 해요. 왜냐하면 또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박스권이 아마 시작이 좀 당분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접근 하시는 거는 지금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급락할 때 좀 잡아가지고 몇 프로 먹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은 예,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는 좀 그렇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을 좀 덜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 테마가 저렇게까지 셀 줄이야. AI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렇게까지 세다 싶을 만큼 뭐 물론 연초에 지금 굉장히 강한데 로봇의 그 테마의 그 생명이 지금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AI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결국 이제 계속한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도 보게 되면은 잘 올라왔다가 계속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ETF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슈팅이 나온 게 이게 이제 삼성 쪽에 뭐 그 투자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쪽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뭔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 뭐 ETF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아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무슨 뉴스가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AI와 관련된 전망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미래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또 한동안 또 옆으로 또 횡보할 거고 저는 그 가격대를 솔트렉스가 대장주기 때문에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2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는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 한파에 지금 또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또 더 춥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시가스, 어제도 개장 이후에 좀 한 종목이 눈에 띄었었는데 경동 도시가스, 현재는 대성에너지가 11%, GSE가 12% 강세고요. 경동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나란히 1%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난방비 폭탄 맞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 전기 요금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뭐 흐름 괜찮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이 좋은데요. 삼영 ENC, 태광 이래서 2%, HSD 엔진 1%, 그리고 성광밴드,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를 탑니다. 30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소폭의 하락입니다. 자,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 어떻게 보실지 최현수 전문가님.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한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날씨 일기예보를 솔직히 뭐 얘기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기예보가 아니면은, 저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로 결국에는 돌면은 좀 많이 오르면은 매도 전략이 맞지 않나. 날씨가 계속 추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가스 요금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면 실적 개선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는 거 보고 접근하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처음에 금방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기별로 발표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패턴이 좀 있어요.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그럼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날씨에 따라서 이걸 뭐 연연해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강보합권이고요. 또 한국전력은 최근에 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늘 강추위 속에 역대 세 번째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날이고요. 관련해서 도시가스 관련주의 강세, 단기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긴축 사이클의 정점 기대감. 그렇지만 오늘 제주은행이 12%까지 강세를 보여주고요. 뭐 여타 성장주는 좀 조정입니다만 게임주 또 연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까지요. 핑거스토리가 7% 강세를 띠고 있고요. 게임주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건 오늘 네오위즈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5%까지 강세를 기록한다는 점이 될 텐데요. 은행주부터 성장주, 게임주, 웹툰주까지 한번 전반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은행주는 끝물입니다. 제주은행은 혼자서 따로 움직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은 이제 뭐 단기 고점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됐던 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 주가에 다 녹아들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물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정부에서 또 이제 대출 금리를 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대 마진에 관련된 기대도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뭐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네오위즈가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데 이제 피해거짓 얼마 안 남았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피해거짓 출시 일정 보시고 가까워오면은 이제 고점 찍을 거다라고 매물 나올 걸로 보셔야 되겠고 이제는 네오위즈보다는 저는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 굉장히 좋게 봐요. 올해 이제 그 TL 관련된 모멘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 게임주도 지금 분기마다 지금 에버솔도 지금 괜찮습니다. 계속 남아있고, 조이시티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신장 모멘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영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STO 관련주가 연초부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AI 관련주만큼 또 시장에서 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인데요. 증권형 토큰의 상용화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실물 자산과 연동된 가상 자산을 내놓게 되고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조각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주로 엮인 게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SM,
갤럭시의 머니트리, 이 종목이 진짜 강세거든요. 오늘 장도 10%, 이 종목은 7%, 갤럭시아 SM이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달 들어서 하루 빼고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K옥션이 5%, 서울옥션이 1.8% 상승하면서 이들이 이제 STO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그런데 이게 예전에 NFT 토큰이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한때 유행인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이게 관련 벽구가 마련돼서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은 먼저 움직이는 건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 지금 움직이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뭐 예전에 NFT 토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주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뭐 가상자산 이쪽으로도 조금 반등도 강하게 나오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역시 단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나친 기대감 가지고 이걸 뭐 장기 보유 이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16거래일째 랠리고요. 또 오늘 US케어 쪽도 강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솔본 5에서 7%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이런 플랫폼주 가운데서 또 성장주의 일부 종목은 조정이 있지만 또 일부 종목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환율시장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2달러 선 깨고 나서는 101달러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 압력 받으면서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단 원 환율 전일 종가 대비 30전 상승한 1232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232원에 30원 50전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230원 90전의 저점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1231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 약세 123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점 매수 및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의 1220원 하단에서 하방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어제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8% 하락한 101.64에 거래가 됐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캐나다 중앙은행 즉 BOC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미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재점화됐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BOC는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25bp 즉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피벗 기대감을 재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 환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일괄물이 123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괄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1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31원 70전보다는 약 1원 4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달러의 환율은 129엔에서 거래가 됐고요. 달러 위안도 6.78 위안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도 역시 환율의 하락 재료입니다. 외국인이 9일 연속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환율의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에 1220원 후반에서 하단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보다는 결제 물량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123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그런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레인지 제시해 주시죠. 네, 과연 1230원을 하향 이탈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1230원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 및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에 하단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0원을 중심으로 수급상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외환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1227원에서 1233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40원대는 그래도 좀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서 허물어졌는데 1230원대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서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오늘 예상 거래 레인지는 1227원이 하단이고요. 상단은 1233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약세와 또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매수세가 원달러 환율 하락 재료로 작용하면서 현재 40전이 하락한 1231원 4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략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주 오늘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리튬주도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이 이제 바닥권에서 잠잠했었는데 오늘 강한 양봉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종목들 오늘 또 성장 주식들의 주가 회복세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폭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쨌건 보합권에서 조금 매물 소화 과정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빠지면 사자, 계속 그 입장 똑같은 입장이고요. 여전히 시황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오버슈팅 나온 단계도 아니고, 지금 PBR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지금 한 0.91, 0.9 이 정도 되는데, 1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피해주 가운데 건자재도 오늘 좀 움직입니다. 렉사 하우시스가 이익률 개선 전망 속에서 4%, 한샘도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나왔는데 이 종목은 별로 움직이진 않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판이 바뀐다. 아까 신기수 전문가가 개장 전에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일단 FOMC 때까지는 이제 시장 자체는 지수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근래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빠른 순환매가 돕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던 섹터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시장의 이제 키맞추기성 반등들이 조금 시작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따라잡기 하면은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강조분. 조정을 꼭 기다리셨다가 따라잡지 마시고요.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전망 있는 종목들 잡는다든가 아니면 강한 종목들이 슈팅 나올 때는 보고 계셨다가 음봉에서 또 잡는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지혜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바닥에서 정말 안 움직이던 게 10%, 20% 오르면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그 정도 오르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매도 좀 하시고 네. 그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고 아직 지금 추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분명히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비중 좀 줄이고 못 올라온 종목들 갈아타고 또 올라오면 팔아주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콩나물 기르기라고 그러거든요. 심어놓고서는 올라오면은 잘라 먹듯이 지금은 좀 그런 것도 좀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한 종목을 좀 압축해 볼게요. 요즘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로베우, 마르스, 이런 식으로 신조어가 굉장히 마르스의 S는 반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강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신다면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저는 그런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예, 섹터로 어쨌든 말씀해주세요. 지수로 본다면은 지수 관련주는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이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쪽 많이 빠져 있고 반도체 쪽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지금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실적 관련주로 본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중국 소비주 이쪽도 리오프닝 관련 얘기 또 나올 것 같고 또 엔터 게임 이쪽도 또 보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쪽에 애플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조정받을 때 오히려 들어갈 수 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한 종목으로 또 갈아타는 전략과 소외된 종목 기다리는 전략들 지금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